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갓 전역하고 나와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군대를 일찍 가서 2002년도 무렵이었는데 고3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돈을 모았고,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여행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딱 전역하고 바로 했던 게 배낭여행이었어요.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일본 본토는 너무 많이 갔다 싶어서 일본인 친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안 가본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대마도 스시마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여행을 갔어요. 혼자서 배낭 메고. 거기는 진짜 너무 작은 섬이라서 차량 렌트하는 게 돈이 아까울 정도로 진짜 작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걸어서 이제 뭐 하루는 10km도 걷고 하루는 20 몇 킬로도 걷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중에서 이제 관광지가 아닌 곳을 가게 됐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해변 쪽으로 좌표를 찍고 무조건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풍경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어떤 아무도 관리 안 하는 땅이 쭉 나오는데 그 위쪽으로 이제 산 표지판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는 좋아해도 산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거기는 또 산이 낮아가지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싹 걷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앞사연 들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30살 초중반 무렵까지는 영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별일 없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산에 들어가서 10분 뒤쯤에 사람 목소리가 조그맣게 살살살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대나무 숲이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대나무 숲 사진 띄워주시고요. 네, 이쯤부터 목소리가 살짝살짝 들리는데 이게 일본 말이 아닌 거예요. 대나무 사이길로 쭉 가는데 5분 정도 더 들어가니까 그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냐면 데려가, 데려가 막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여행을 왔고 지금 일본 땅을 걷고 있는데 한국말이 갑자기 들리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트시마는 이제 우리나라와 가깝긴 해도 시내 말고는 관광객들이 안 온단 말이죠. 그 산을 오르고 계실 때 김 작가님 말고는 다른 사람이 네, 아무도 없는 상태였던 네네, 거고요. 없었어요. 어. 그리고 그 장소가 적어도 자전거는 타고 와야 그까지 닿을 수 있는 꽤 먼 거리였기 때문에 음. 절대 관광객들은 없었고 주택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가 계속 들리지만 저는 그때 당시 무슨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아닌 걸 듣는데도 저는 그 산을 계속 탔어요. 계속 탔는데 거기서 5분을 더 들어가니까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절이 하나 네. 있는데 보통 일본 토리라고 왜 이렇게 그 우물정자 모양 된 그 문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게 없고 우리나라 작은 사찰 같은 느낌의 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연속적으로 이상하다. 뭔가 목소리도 한국말이 들리고 이쪽으로 가면 산입니다 하고 표시도 일본어로 돼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국식 절이 있는 거예요. 가서 쭉 가는데 데려가, 데려가, 데려가 조금 절실하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왜 우리나라 산 타다 보면은 왜 조약돌 같은 걸로 왜 돌탑 쌓는 거 있잖아요. 일본인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저도 일본에 촬영한다고 갔을 때 뭐 이런 돌탑보다는 그냥 큰 돌에 줄 묶어 놓고 이런 게 네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돌탑 사진 띄워주시고요. 이쯤 돼서 이제 지금 사진상으로 돌탑이 있는 곳이 왼쪽이고 오른쪽에 이제 그 작은 사찰 같은 절이 있었는데 그쪽에 가까워지니까 데려가, 데려가 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싹 가라앉더니 다른
목소리가 싹 일어나는데 또 한국말이에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파, 아파, 아파."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귀신 같은 거에 공포감을 느끼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점점 다가가니까 그 사찰 문 뒤쪽으로 이제 잡초길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띄워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도 앱에도 뭐 명칭이나 그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오. 산길 가다가 발견한 곳인데 왼쪽 편은 사람이 안 사는 폐가고요. 요 사이 길로 쭉 걸어갔는데 갑자기 아파하던 목소리가 또 싹 가라앉아요. 네. 가라앉으면서 궁금함이 일어 가지고 목소리가 들리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는데 딱 끝에는 완전히 절벽이었고 그 앞에 이제 한 10평 정도 돼 보이는 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덤이 있었어요. 그것도 특이했던 게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안 세워요. 안 세우고 그냥 묘비 하나 세우고 끝이거든요. 저도 일본의 공동묘지를 저번에 가 보니까는 비석들 네네네.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국식으로 봉분이 있고 그 앞에 묘비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목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크게 "아파. 데려가. 아파. 데려가. 아파. 데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은 정말 화들짝 놀라 가지고 쭈그려 앉다시피 해 가지고 귀를 살짝 막고 있었는데 눈앞에 이제 묘비가 딱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낡은 거예요. 최근에 생긴 거 아닌 거예요. 글자가 여기저기 지워져 있는데 상중하를 나눠서 중하쯤에 제가 유일하게 읽을 수 있었던 한자가 6개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조선인지이가라고 해서 일본어로는 초센진노 미미츠카라고 읽고 조선인의 귀무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역사책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일본인들이 침략해서 귀 베어가고 코 베어가고 했다라는 걸 들으셨겠지만 직접 볼 때는 그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음도 먹먹했고 오죽했으면 아직도 성불을 못하고 그렇게 한스럽게 계실까 해 가지고 소리는 계속 귀를 때리듯이 "아파. 데려가. 아파. 데려가. 아파. 데려가."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제가 음. 그냥 여행 왔는데 희생자분들을 뭐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렸고 해서 들고 다니던 인제 한국 소주를 어. 꺼내 가지고 귀무덤 주위에 이렇게 비행 붓고 절 2번 올리고 이런 데 계시는데 신경도 못 쓰고 죄송하다고 그냥 속으로 빌었어요. 음. 그랬더니 목소리가 크게 울리던 게 싹 줄어들더니 딱 한마디 남기고 그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떤 말이었냐면은 네. 진짜 강한 어조로 "믿지 마."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소리가 쫙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알아보니까 이제 트시마나 오키나와 나가사키, 후쿠오카, 이바라키, 오사카, 교토에는 인제 조선인이랑 중국인이 이제 귀랑 코 무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츠마라는 게 역사를 자꾸 왜곡하고 있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이렇게 귀가 묻혀 있고 고통받고 계시고 그래서 숙소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미츠마라는 게 일본인과는 친하게 지내도 깊게 신뢰하지 마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희생되었던 이제 조상님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구나.' 하고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아파, 아파." 하고 소리가 날 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소리였던가요? 네네네. 네. 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정말 크게 울리니까 동분 앞에 갔을 때는 진짜 머리가 찡할 정도로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 최근에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을 조금 관심 있게
읽기 시작했는데 네. 머리를 잘라서 들고 가면은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귀나 코를 베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업적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네. 맞아요. 자기네들. 덜 알려진 교토의 신사가 한 군데 있거든요. 네. 거기는 톨이 딱 들어가서 뒤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숨겨 놓지도 않았어요. 대놓고 그냥 귀, 코, 무덤 그 두 개 동시에 묻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있어요. 일본인들에겐 거기 유명한 관광지인데 실제로 귀 모형이 무덤 앞에 딱 있거든요. 오. 그쪽으로는 일본인은 전혀 안 가요. 딱 가는 사람이라고는 거기를 알고 있는 한국인이나 거기 이제 중국인들 귀도 묻혀 있어 가지고 중국계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